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 이후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에요. 지금 불안정하다는 뜻이겠죠. 자, 오늘은 제 의견이 많이 담기기보다는 이 내용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수요 관리하겠다. 어떻게 하겠냐? 이번 대책 내용은 주택 수요를 관리를 하고요. 부동산 금융 규제를 하겠다. 돈을 잘 안 빌려주겠다. 그리고 세금으로 좀 쪼이겠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그래서 탈세라든지 부동산 거래 담합이라든지 실거래 신고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9월 7일 후속 대책으로 공급을 빨리 일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적인 내용 16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지겹죠, 이런 내용들은. 그래도 한번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서울 주택가격은 2023년 전후로 급락한 이유. 이때 왜 급락했죠? 2023년 전후로 급락한 이유, 우상향하고 있으며, 최근을 제외한 2024년 8월, 그리고 2025년 3월, 2025년 6월 세 차례 단기 급등했다. 2023년도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예요. 그렇죠? 금리가 높으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돈이 많이 흘러갔고, 부동산에 쓰여지는 돈들이 좀 적어진 거죠. 그런데 금리가 낮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는 금리가 낮은 틈을 타서 이 돈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불안하다, 그러니까는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리는 거죠. 금리가 낮으니까는 금융 쪽에다 돈을 맡기는 것보다는 자산 선호 현상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산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도 급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투자처로 그냥 생각이 됐던 부동산 시장, 그 중에서 다주택자를 쪼다 보니까는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이 생기고, 점점 더 희소성이 있는 부동산으로 계속 자금이 몰리고 있죠.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부동산이 어떤 곳이냐? 한강 인접지구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 한강 인접지역은 희소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희소성이 있고 서울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모든 인프라가 잘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금리가 낮은 틈을 타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까지 겹치면서 계속 똘똘한 한 채 중에 어디가 제일 좋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엄청 오래됐으니까 재건축할 것이다. 지금 계속 개발안을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이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수동에 신규 아파트 입주하고 있다 보니까는 압구정동 길 건너면 바로 성수동이잖아요. 근데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신규 아파트까지 입주하면서 앞으로 성수동 주변의 가격들도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오르고 있죠. 성수동 인접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어디 투자라는 말은 좀 삼가하겠습니다. 그냥 어떤 데가 그렇게 됐나 그냥 계속 쭉 이어가도록 할게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경기 주요 지역과 달리 나머지 경기 지역들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강남권에 인접한 경기 지역의 상승폭은 확대 추세되고 있다. 결국은 투자처를 말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한강 인접지구, 강남권에 가까우면 좋은 거다, 그냥. 그런 데들은 너무 좋기 때문에 돈이 몰리니까 규제를 하겠다. 근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세가 퍼지다 보니까 서울시는 이번에 전 지역 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번 규제로 인해서. 그래서 서울 전체 기준으로 8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으며, 규제를 심하게 했던 곳은 큰 변동은 없으나, 비규제 지역으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전체적으로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금리 유동성, 본격화, 주택담보대출 증거금리.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2%로 진입하면서 전고점 절반 수준, 그러니까 전고점 2023년 절반 수준으로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돈이 흘러가는데 광의 통화량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당장 쓸 수 있는 돈과 예금, 적금성 예금 다 합해서 M2라고 하는데, 주택시장 유입 압력이 높은 상황이다. 투기 수요라고 보기 힘들고 유동성을 통한
투기 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압력이 높은 상황이 아니라 그냥 집을 안 샀던 사람들이 좀 사야 될 거고 내 집이 똘똘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자산으로 돈을 내가 다 옮겨야 되겠다. 더 좋은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주택시장 유입 압력이 당연히 높죠. 그런데 참 정부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강화시키려고 하거든요. 뭐 주식이라든지 뭐 ETF라든지 이런 시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집 팔아서 주식 사는 사람 없어도 주식 팔아서 집 사는 사람 많잖아요. 대출 막으면 자본시장으로 돈을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거 팔아갖고 집 사게 됩니다.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심리. 2022년부터 누적된 공급 부족 다 인정하는 거죠. 수도권 입주 물량이 부족이 예상되면서 수급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 측면. 이거는 정책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기간에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책이 나와도 계속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유가 사실 제일 커요. 원래 공급 이기는 시장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공급이 너무 부족해 사실. 그리고 이건 2020년부터 누적됐기 때문에 누적된 공급 부족 때문에 앞으로 이거 풀려면은 3, 4년 못해도 4, 5년은 잡아야 될 거예요. 4, 5년 뒤에 풀릴 거니까 나는 이제 부동산 가격은 안 움직일 거야가 아니라 그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공급이 모자란 거기 때문에 정책으로 잡지 못해요, 사실. 주택가격 전망도 상승 기대가 높고 당연히 공급이 모자라니까 뭐 수요 공급 당연히 경제의 기본 원리잖아요. 수급심리도 매도자 우위 상황. 야, 집이 모자라니까 내가 더 위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한강 인접지역 시장 불안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러니까 경기는 전체를 묶은 게 아니고 경기 일부 지역이고요. 서울은 전역이죠.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상승 압력이 가시화됐다.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 돈 없는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당장 뭐 주식 팔고 막 뭐 해가지고 해더라도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일하면 뭐 하냐? 어차피 집 못 살 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소비 위축도 되고 자원 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저해야 한다. 뭐 그렇진 않은데 사실은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해돼도 점점 더 AI 기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룹은 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가 이래서 옛날에 제조업이 화랑이 돼갖고 막 모든 사람들이 뭐 블루 칼라가 돼가지고 기름칠을 하고 다닐 때랑 달라요.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정책도 거기에 맞게 하고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양극화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끌어갈 AI라든지 이런 브레인들을 더 키워서 몇 명이 그냥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게 그런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추진 방향. 서민 주거 안정과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생산적 부분으로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다. 대출 안 해주는데 어떻게 자본이 일로, 집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뭘 팔아서 집을 살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산적 부분으로 자본이 과연 집을 못 사게 하면 글로 돈이 갈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걸 팔아서 집으로 올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추진 방향은 아까 앞에 목차 똑같아요. 총력 대응을 하는데 가계와 기업 자본이 가계대출 부동산으로 집중되지 않고 보다 생산적 건설적인 부분의 투자로 이어지도록 전환을 하겠다. 뭐 부동산 투자 유인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를 합리화하겠다. 뭐 세금이 좀 부족하죠, 지금 정부가. 계속 정부는 빚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1년에 정부가 쓸 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돈은 없고, 그죠? 재정 계속 악화되고 있으니까 세금 많이 걷어야 되겠죠.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불법행위, 투기행위는 뭐 맨날 나오는 얘기고요. 자, 이 5가지 얘기들, 주택 수요 관리,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겠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하겠다. 그래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및 경제 활력 제고하겠다라는 게 뭐 항상 나오는 거지만 이번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세부 추진 과제에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오늘 정책을 다 보는 거예요. 추진 내역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저도 모니터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리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가열지구 추가 지정한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이다. 왜 여기가 대상이 됐냐? 지금 주요 주택시장 지표상 과열이나 과열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 뜻이고요. 서울, 강남, 소초, 송파, 용상 4개구는 현 지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21기구를 신규 지정한다. 뭐 전체가 다 지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가 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다다. 그리고 경기도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도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12개 지역이다. 지정안은 전체가 다 이렇게 빨간 부분 다 새로 지정되면서 전체가 다 지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전체가 이렇게 다 지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들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정 대상 지역이 되고 투기 과열 지구로 되면은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규제 지정 시 주요 효과, 대출, 세제, 청약 등 다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6억까지 하는데 뭐 25억이 넘어가면 2억밖에 안 해주고요. 15억이 넘어가면 4억밖에 안 해줘요. 이제 뭐 25억에 2억 해주면은 뭐 사실 뭐 주택 있는 사람이 또 샀다 그러면 취득세가 8%면 딱 2억인데 뭐 취득세 정도밖에 대출 안 해준다 그 소리입니다. 뭐 대출 안 해주겠다. 집 사는데 거의 대출을 안 해주겠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피해 볼지는 더 잘할 텐데 하여튼 소득 없고 집에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살 방법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출 안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전세대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소유권 이전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분양받은 것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로 들어오려는 거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유권 이전 너 먼저 해갈 수 있는 사람만 소유권 이전을 해가라. 진짜 돈 있는 사람만 이제 아무리 로또 당첨이라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만 전세를 안 끼고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이제 집을 살 수 있게 만들겠다는데 그게 되겠냐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러면 내가 소유권 이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전세 대출 받아야 되는데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안 해주니까 내가 단기로 돈을 끌어 써서라도 세입자 대출을 받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사금융이 또 판을 치게 됩니다. 사금융이 판을 치게 돼요. 단기적으로 빌리는 돈. 이런 데들이 아마 또 분명히 또 광고판에 뛰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낮춰서 전세 금액을 좀 낮추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은 3억 초과 아파트 못 사게 하겠다. 뭐 그리고 3억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자도 다른 데 전세 대출을 못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 구입을 못 하겠다. 못 하게 한다. 그러니까 대출을 다 거의 다 막는 거예요. 은행은 뭘로 먹고 살까? 아마 사는 방법들이 그래도 다 있겠죠. 그래서 중도금 이주비 대출 이런 것들이 아마 편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규제 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재건축 재개발로 중도금 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을 제한한다. 뭐 대체 주택 같은 거는 될 수가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사는 건 안 된다. 중도금 대출 보증 발급 요건도 강화. 분양가격 계약금 10% 납부. 세대당 한 건 보증 것으로 제한하고 비규제 지역은 5%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대출을 제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에 나오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하겠고, 뭐 3주택 다 이거 현행 유지하는 거고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전면 배제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되면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전면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돼요, 이제. 서울시 전체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경기도 12개는 어떻게 되냐면, 1세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보유만 2년 해도, 여기에 거주 요건이 2년이 포함돼요. 그리고 민간 매입 임대, 종부세 합산 배제됩니다. 이제, 종부세 모든 게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뭐, 서울시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강남 3구, 뭐, 용산 이랬었는데, 나머지 이제 임대 사업자들도 다 내가 사는
주택과 포함돼서 종합부동산세에 합산된다. 전매 제한에 돼 있어서 뭐 오피스텔도 전매가 제한이 되고요.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규제 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 시 20% 내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한테 우선 분양을 해야 되고, 오피스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청약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이건 투자랑은 좀 거리가 먼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비사업 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기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은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를 1주택으로 제한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안 되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이 되면은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이 전매가 금지가 됩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는 되는 게 있죠. 5년 이상, 뭐 10년 보유, 5년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되는 경우가 있고,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다 5년으로 되죠. 그러니까는 어디에 당첨이 됐어요. 동호수가 추첨이 됐습니다. 5년 내에 다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추첨을 받지를 못해요. 청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런 데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한 텀을 갖고, 조합원 추첨이 될 수 있는 곳에, 관리 처분이 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데들은 뭐 5년 안에 되긴 힘드니까, 뭐 현재 기존 추진하고 있는 뭐 사업시행 인가 정도 또는 조합 설립 인가 이상 받은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구역 지정 되려고 하는 곳들, 이런 데들 말고는 조금 하면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토지거래 허가 추가 지정한 내용들, 쭉 마찬가지입니다. 허가구역 내 소재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한 개 동 이상 있는 아파트만 지금 대상이 돼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만 해당되는 겁니다. 아파트만. 그리고 아파트가 한 동이 포함된 다음에 막 테라스 하우스 같은 것들이 막 지어진 데들이 있잖아요. 아파트가 그 안에 포함되면 안 돼요.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지정 효과는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돼요.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만 해당이 된다. 자, 토지거래 허가 추가 지정안이 쭉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온 것들이 다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된 곳들입니다. 자,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지금 현행 주택담보 최대 대출은 6억이었는데 15억 이하에서는 6억을 해주고요. 이제는 15억과 20억 사이에서는 4억밖에 안 해준답니다. 그리고 25억을 초과하면은 2억밖에 안 해준다. 나 집을 사야 되면 내 재산이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금융 쪽, 뭐 주식 쪽에도 가 있었고, 내가 기존에 깔고 있는 돈도 있었는데 위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이재명 정부는 이 자본시장으로 돈이 움직이길 원하는데 그 자본을 팔아야지만이 지금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DSR 산정 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해가지고 대출 한도를 정하는데, 이 금리, 네가 갚을 수 있는 이자를 확 높여가지고 네 소득 대비 원래 이제 대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금리를 높여서 너의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로 상향을 한 다음에 대출에 대한 한도를 DSR 적용 시 대출에 대한 한도를 줄이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권 신용리스크 평가 시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하한을 상향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겠다. 다 뭐 이런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 유도를 하겠다. 뭐 우리가 뭐 주식으로 이제 뭐 번 돈 이런 데 대해서는 이제 뭐 세금이 없을 것이고,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뭐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 올리겠다. 종합부동산세를 뭐 실질적으로 금액을 평가해서 이제 세금을 내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겠다. 이제 불법, 뭐 탈세, 그리고 불법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주택에 대해서 이제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 위반을 해가지고 잠깐 금액만 띄운 다음에 취소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겠다. 부동산 거래 감독 기구를 거래할 때 그런 것들 고도화되고 진흥화되고 있는 신유형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 필요하겠다. 그래서 쭉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마지막 이제 주택 공급안. 향후 5년간 주도권 135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 차질 없이 공급을 할 수 있을까? 여태까지 계속 차질이 있었는데 차질 없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보면은 뭐 도대체 어떻게 공급을 하겠냐. 여기에 확정된 것들은 진짜 공급 별로 안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뭐 이런 거 해봤자 얼마나 되겠냐라는 정도의 지금 계획들이 있습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사업성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세부 추진기를 연내 확정하고 절차 신속히 이행하겠다. 도심 공급, 도심에 공급할 게 별로 없죠. 노후청사, 국공유지 얼마나 됩니까? 뭐 주요 후보지 발표, LH 직접 시행하겠다. 직접 시행. LH가 빚이 되게 많거든요. 뭐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 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통해 또 한국교육개발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절차를 하겠다. 뭐 이런 데 해봤자 얼마나 되겠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향후 추진 일정, 주택 수요 관리하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부동산 가계대출 규제 강화, 세제 합리화하겠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겠다. 이게 오늘 발표의 주요 내용인데, 돈이 없으면 못 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냐. 이게 참 또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여러분들 저희와 상의 한번 해보십시오. 다 규제를 하고 난 집을 사야 돼요.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청약인데 청약으로 도심권에 얼마나 공급을 하면 내가 당첨될 확률은 얼마가 있느냐. 결국은 아파트 못 사면 우리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앞으로 서울에 집을 갖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냐. 이 지금 이번 발표에 대해서 틈새는 뭐가 있느냐. 저희 회사 상의하시면은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정책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